직장 동료 중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까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 블로그에서 상위 1% 개발자들이 지키는 7가지 간단한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제가 아까 말하는 일 잘하는 동료 개발자들의 특징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상위 1% 개발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써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글쓴이는 작은 스타트업부터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인 빵까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F는 페이스북, A는 애플, 그 다음 A는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겠죠? 이렇게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일 잘하는 개발자로부터 관찰된 7가지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한 습관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 코드에 대한 애착이 없음. 두 번째, 인간을 위한 코드 작성. 세 번째, 간단한 코드 작성. 네 번째, 일관된 표준 사용. 다섯 번째, 예측 가능한 코드 작성. 여섯 번째, 자주 소통하기. 일곱 번째,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코딩.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뭔가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근데 상위 1% 개발자와 나머지는 이 별거 없고 간단한 습관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럼 각 습관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봐볼게요. 첫 번째 습관, 코드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상위 1% 개발자는 최종 결과물에 개선점이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지금까지 짠 90%의 코드를 날리고 다시 짠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짠 코드를 이제 배포까지 준비고 해놨고 다 해놨는데 딱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라이센스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다시 짜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부터 짜는 거를 뭐 두려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코드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리고 글을 좀 더 요약하면 코드는 완벽하지 않고 아무도 완벽한 코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 냉철한 인간인 거죠, 사실. 오로지 변화를 가져오는 코드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는 내가 짠 코드가 배포했을 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하겠죠. 또 여기 재미있는 점이 여기서 코드에 집착하지 않도록 스스로 가르치는 방법은 20년 후에 코드는 대부분 기술 부채가 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제가 이 습관이 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든 코드가 있었는데 회사가 사업적인 방향성이나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면서 그 코드가 통째로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때 훌륭한 개발자는 감정의 동의 없이 다시 코드를 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두 번째, 인간을 위한 코드 작성. 이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아닌 인간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우리가 짠 코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즉 사용자를 위한 코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객이 한 명이라도, 고객 중 한 명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그 코드는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용자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결국에 읽고 이해하고 수정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동료니까요. 참고로 미래에 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짠 코드 내가 수정하는 일 많으니까요. 아무튼 인간을 위한 코드 작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누구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훌륭한 개발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간단한 코드 작성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코드는 심플하게 작성하라. 근데 이 구체적으로 1% 개발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나 한번 볼게요. 기능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은 코드가 미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은 가는데 코드가 어떤 아트도 아니고 미적으로 아름답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코드를 잘 짜는 분의 코드를 보면은 미적으로 만족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읽기 쉽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자, 이어서 그리고 코드에서 내린 결정사항들은 합리적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문서화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엄청 공감이 되는 게 코드를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에 설명을 주석으로 누가 달아둔 걸 보면은 의도를 일단 파악하기도 쉽고요. 오해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어서 간단한 코드 작성을 위해서 솔리드 원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솔리드 원칙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치면 많이 나오니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엔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 그리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코드를 작성,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코드를 작성하지만 예외의 경우 아주 잘 문서화를 해놓는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일관된 표준 사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코딩을 할 때 일관적인 표준과 코딩 스타일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언제 누가 읽던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쉽게 말해서 변수명을 짓는 방식이나 함수명을 짓는 방식, 그리고 뭐 들여쓰기를 몇 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일관된 코딩 스타일 덕분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누가 읽던, 방금 입사한 사람이 읽던, 아니면 타버사의 사람이 읽던, 아니면 옆에 사람이 읽던 수정하기가 쉽고 결과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의 주인이 없어지게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짠 코드라 해서 나만 수정 가능한 게 아니겠죠. 왜냐면은 일관된 코딩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아, 이렇게 짠 코드는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아, 보통 얘가 이렇게 짜면 이런 의도로 짰었지, 아, 그럼 이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겠네, 이렇게 예측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코딩 스타일 같은 걸 만들어서 깃허브에 올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은 표준과 코딩 스타일 사용, 정확히는 일관된 표준과, 그 다음에 5번째, 예측 가능한 코드 작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코드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드가 한 번 실행이 되든 1000번, 10,000번 실행이 되든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코드가 예측이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은 원칙을 따르고 적절하게 테스트하는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화 테스트를 구축한 다음에 팀이 코드에 변경을 가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자동화 테스트가 없으면은 내가 특정 부분을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하고 푸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버그를 만드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누구나 코드를 수정하려면은 자동화 테스트를 잘 해놔야겠죠. 자, 정리하면은 코드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코드가 한 번 실행되던 1000번 실행되던 결과는 딱 적절한 테스트로 변경하기 쉽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6번째, 자주 소통하기. 이건 무슨 말이냐, 이 1% 상위 개발자들은 어쨌든 시스템이라는 거는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일단 시스템 만드는 절차를 좀 얘기해보면, 일단 첫 번째, 설계를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요청하고 코드에 대한 초기 설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지식에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코드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이전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자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수용했으면은 또 설계를 검토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런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짧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뭔가 별게 아니고 문서에 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하거나 코드 리뷰, 저희 깃허브 쓰다 보면 플리캐스트 있죠, 그 코드 리뷰하는 거, 그거를 요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요약하면은 시스템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설계, 피드백, 설계 검토, 피드백 요청, 코드에 대한 초기 설계, 그리고 문서에 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하거나 코드 리뷰를 요청한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저도 읽으면서 처음에 이 문장만 보고는 대체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코딩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글을 요약하면은, 글쓴이가 아는 최고의 개발자들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완료하지만 코딩 그 자체는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원칙이란 습관을 지키다 보면은 어쨌든 뭔가 첫 번째로 코딩을 작성하기까지에는 긴 시간을 들게 하겠죠. 왜냐면은 지켜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코드 자체를 치기까지 드는 시간이 긴 거예요.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정리해서 바로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표준을 사용하고 적절히 테스트하고 원칙을 사용하고 자주 소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고 하네요. 이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봤던 훌륭한 시니어분들은 뭔가 급하게 코딩을 하진 않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7번째 습관 요약하면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완료하지만 코딩 그 자체는 느리게 한다. 왜냐면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표준 사용, 적절한 테스트, 원칙 사용, 자주 소통,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가지 습관 요약하고 이번 영상 끝내겠습니다. 1번, 코드에 대한 애착이 없다. 2번, 인간을 위한 코드를 작성한다. 3번, 간단한 코드를 작성한다. 4번, 일관된 표준을 사용한다. 5번, 예측 가능한 코드를 작성한다. 6번, 자주 소통하기. 7번,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코딩하기.